올해 들어 10,000명 가까운 마약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붙잡힌 마약 투약자 중에는 교사와 회사원, 주부, 학생도 있습니다.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마약 유통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징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매년 수백 건의 불복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2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새 기후변화협약이 대한민국에 던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마약 환각 파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인데요. 실제 마약 복용자들은 이런 집단 복용 사례가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여서 놀게 되면은 한 3박 4일, 많으면 7박 8일 정도 모텔을 외진 곳에 통으로 빌린다든지 아니면 펜션을 빌려가지고 거의 그런 식으로 놀았죠. 100여 명 규모의 마약 사범이 한 번에 적발되기도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마약이 한국인의 일상 속에 빠르게 번져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마약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 주변 가까이에 바짝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국제 특성 화물을 통해 들여온 마약이 SNS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붙잡힌 마약 투약자 중에는 회사원, 주부, 학생까지 있습니다. 올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900여 명. 현재 시점으로 추산해보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미만에 주어지는 이른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이미 잃었을지 모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내 마약 유통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며 대낮에 시내 모텔로 들어가는 남성. 경찰에 바로 붙들려 나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체포하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압수한 가방에선 마약 투약에 쓰이는 주사기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마약 거래를 하려다 잠복했던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지난 6월에는 48살 이모 씨가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시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27g, 엑스터시 120여 알, 대마초 30g 등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중국, 홍콩 거기서 국제 특성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화장품, 그다음에 참기름병, 영양제통 이런 데다가 통과를 해서 들여와서 이 씨는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SNS로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팔았습니다. 그걸 보고 들어오면은 위챗으로 대화를 나누자 해가지고 그걸로 바꿉니다. 바꿔서 대화를 나눠서 구체적인 구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하게 되죠. 거래는 서로 얼굴을 볼 필요도 남의 손을 거칠 필요도 없는 무인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자기 신분 노출 안 하려고 한 거죠. 당연히. 이 씨는 7개월 동안 80여 명에게 마약 8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약 밀수 판매상 이 씨의 직업,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놀랬죠. 저도 마약 수사 한 20여 년 넘는데요. 지금까지 수사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큰일이구나. 이런 걸 느낀 게 처음이에요. 호기심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투약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서 판매를 하면은 돈이 될 수 있겠다. 이 씨는 구속됐지만 이 씨가 재직했던 학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저희는 머리가 아파요. 지금 상태도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학교 안 나오시고 완전히 그냥 이분은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이 씨에게서 마약을 사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생이라서 그런지 아주 꼼꼼해요.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당시 함께 적발된 마약류 구매자와 투약자 96명을 직업별로 살펴봤습니다. 일반 회사원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주부 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14명입니다. 국비 유학생 등 대학생 3명, 강사 3명, 택시 등 운전기사 4명, 의사,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기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 국제 특성 등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마약을 접하는 직업군이나 연령층, 특히 청소년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9,953명. 지난해와 비교하면 20%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2.7%는 마약 투약자였고 마약을 몰래 팔다 붙잡힌 사람은 23.3%였습니다. 통상 국제사회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로 적발되는 경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5,140만을 기준으로 붙잡힌 마약 사범이 1,280명이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내놔야 합니다. 통계로 보자면 마약 청정국의 경계에 아슬아슬 걸려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아마 90년대 이후에는 표현하면 안 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검거 인원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같이 접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알려진 것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죠. 20년 넘게 마약류를 투약했던 48살 남성. 마약 중독자가 또 다른 중독자를 끌어들이는 구조 때문에 투약자는 줄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중에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집 분양하는 것처럼 그 주위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사줄게. 파는 데를 내가 알아. 라고 해서 중간 성인 역할이 돼버리는 거죠. 경찰에 검거된 교사 이씨 역시 처음에는 마약 투약자였다가 점차 마약 판매자로 변신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처벌보다는 마약을 구하지 못할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마약 유통망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검거가 됐을 시에 그 상선을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성 때문에 그 상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지를 않죠. 그래서 쟤는 안전하니까 줘도 돼. 물건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 사이 중독자는 늘고 투약 규모도 커집니다. 뒤늦게 재활치료를 자청한 이 남성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놀게 되면은 한 3박 4일, 많으면 7박 8일 정도 모텔을 외진 곳에 통으로 빌린다든지 아니면 펜션을 빌려가지고 거의 그런 식으로 놀았죠. 얘들. 집단으로 해외에 나가는 일도 요즘은 빈번하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명 이제 틈을 짠다 그러는데 틈을 짜가지고 얼마씩 각출해서 해외로 나가죠.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나가서 마약을 하고 며칠 쉬고 들어오고 아무 일 없었다는 수도 일상생활하고. 단순 투약자에서 중독자로 그러다 판매자가 돼 투약자를 모집하는 순환고리가 마약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된다고 봐야죠. 본인이 투약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은 상선에게 이제 물건을 공급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마진을 붙여서 그 다음 지인에게 팔아먹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마약류를 국내로 숨겨 들어오는 방법도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마약 탐지기에 걸린 30대 중국 교포. 수화물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마약 숨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어나 보세요. 이어진 신체 수색. 들어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지금 잡히는 거 내가 잡히는 거 이거. 이거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그 입구 가려가지고 입구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꼼꼼하게 박음질된 속옷안에서 발견된 건 필로폰 2덩어리 24.8g. 8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8,700만 원어치입니다. 수입 화물 컨테이너에 필로폰을 버젓이 숨겨 들여오고 화물선 선원을 동원해 밀반입하거나 볼트 속에 마약을 나눠 넣어 국제 특송으로 넘겨받기도 합니다. 마약 밀수업자와 세관 사이에는 매일같이 치열한 숨바꼭질이 벌어집니다. 마약을 적발하는 사람과 마약을 숨겨오는 사람의 머리싸움인데, 예를 들어서 종이에 침투시켜서 반입하는 마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체 내부 아니면은 뭐 신발 밑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몰래 은닉해온 경우도, 그런 경우도 다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공항과 항구, 국제우편과 화물에서 단속한 마약류의 양도 2011년 2만 9천여 그램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7만 1천여 그램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엔 값이 저렴하면서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내는 합성 캐치논, 카트 같은 신종 마약이 새로운 골칫거리입니다. 기존의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는 이제 화학 물질을 그 끝에 분자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마약 효과는 있고 마약류로는 지정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10월까지 검거된 올해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 106명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중독자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 번만 하자 그러고 하지 평생 하자 그러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번으로 시작이 된 게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약물 중독은 뇌질환이라 그래요. 그 약물 했을 때 처음에 경험한 것이 뇌 기억장치 속에 딱 저장이 돼서 평생 안 없어집니다. 검찰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가중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두 개층이에요, 두 개층. 교도소에서 판매자들은 교육도 안 시켜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투약자였어요. 판매자 이전에 투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검거됐을 때 뭔가 빨리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면 중독에서도 벗어나고 판매자의 길로도 안 내려가겠죠. 이미 중독된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마약 경험자들은 말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치료기관, 센터,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정책을 펼치면은 아무래도 자수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 같고, 무조건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음주를 자꾸 숨는 거죠, 사람들이. 정부가 마약 중독자의 무료 입원과 외래 진료가 가능하도록 치료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8개 교정시설이 자체적으로 3개월짜리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볼 수 있는 마약 중독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생 관리하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약류를 투약하는 자체는 범죄입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 범죄의 원인이 중독이라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해준다는 거는 재범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라도 수감 위주가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인 경우에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한번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파멸될 수 있는 인류 공공의적 마약.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약에 취해서 망가지게 되면 무직자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엔 폐인 비슷하게 되죠.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날 때까지 계속. 이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실행 가능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시점입니다.